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폭탄 차량이나 또는 온몸에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서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하고요. 일부 이슬람 세계에서는 전사라고 합니다. 지하드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간수였던 사람은 사당을 지어놓고 일생 동안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라이트에서 김구도 그렇고 안중근도 그래도 테러리스트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도대체 테러냐 의거인가? 전명훈, 장인환, 네. 미국인 스티븐슨 암살, 의열인가 테러인가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길라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디오 100년 전쟁 주인공 박한용 선생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의열인가 테러인가 뭐 의열단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의열단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좀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평가가 그 다른 평가들이 오면서 이분들이야말로 독립운동의 본질을 꿰뚫은 분도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테러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 학적 용어는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이제 군사투쟁 노선으로 가고 대중조직 노선으로 가고 나중에 정당 창립해서 또 민족혁명당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쪽에 편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열단 당시로서는 그 의열투쟁 또 일종의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같지만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명백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한 억압받는 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많이 멉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친일 뉴스가 좀 많아서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두 분들의 스티븐슨 암살, 테러인지 의열투쟁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뭐 같이 판단에 앞서서 이제 사실들을 많이 알아야 이제 이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의 일입니다. 예, 스티븐슨은 샌프란시스코 페리오 선착장에 있는 역 앞에서 네.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이제 여동생이 아틀란타에 있었어요.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네. 이때 기차가 막 들어설 무렵에 스티븐슨이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방을 딱 들려고 숙일 때 네. 바로 한 청년이 리볼버 권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리볼버. 예, 물론 권총을 보이지 않게 손수건에 감쌌죠. 네. 그러고 나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손수건에 막혀가지고 예, 불발이 됩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놀랐겠죠. 네. 이러니까 이 청년이 들어가서 그냥 리볼버 권총으로 얼굴을 세차게 후려치고는 달아난 거죠. 예, 그래서 스티븐슨은 졸지에 피가 이제 날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스티븐슨이 이제 이 청년을 잡으러 갔겠죠. 네네. 그래서 몇 걸음 가는데 또 다른 청년이 뛰어나온 거예요. 네.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총알은 달아나던 청년의 어깨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발이 스티븐슨에게 맞아가지고 스티븐슨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중상이 사망하고 아까 총에 맞아 어깨 관통성에 입었던 분은
이제 어깨를 관통상이 받은 거죠. 아, 예. 조선인은 그러면 부상이 있고서 생명의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세 발의 총성이 장인환, 어깨에 부상을 입은 분은 전명훈. 전명훈 의사가 그때 상처 입은 겁니까? 아, 그랬군요. 네. 예, 쉽게 말해 스티븐슨을 저격하러 오신 분은 2명인데 그 중에서 전명훈 의사는 실패했고, 미수에 그쳤고, 이 더럼 스티븐스가 두 발을 맞고 장인환 선생의 총에 전명훈 선생이 한 발 맞고 두 발에 스티븐슨에 맞은 셈이 됩니다. 그렇군요. 리벌브 권총은 뭐냐면은 그냥 6개가 들어가는 게 돌아가는 우리 그런 서부 영화, 서부 영화에서 맨날 보는 그런 콜트의 리볼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총탄 제거 수술 받다가 죽었다는데 미국에 돌아온 이유는 뭐죠? 한창 일본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일을 했었는데. 예, 미국에 돌아온 것은 아마 또 히로부미의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일본이 한반도 수달하면서 일본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가들의 손실이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잘 해명하고 조율해 달라는 것이 이 스티븐슨이 미국 왔던 이유 중에 하나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먹는 와중에 자기네들도 챙겨야 되는데 요 나와바리 싸움 요거 좀 조율해 달라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에이전시로 온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 에이전시인데 이제 공개적 에이전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미 태평양 건널 때 일본 선박 니온마루 일본 환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냐면 이제 당신이 이제 그때 코리아라고 불렀겠죠. 서양에서는.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코리아는 영원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보호 아래 편입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이른바 을사늑약을 정당화합니다. 왜 한 번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 20날이죠. 3월 20날. 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코리아에서 새 정부가 조직된 후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에 반대하지만, 즉 정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일본에 반대하지만 지방 농민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학대를 받지 않아, 과거의 학대를 받지 않아 모두 일본인들을 환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3월 21일자 토요일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한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신정부라는 게 1907년 정미 7조약 후에 이완영이 총리 대신으로 해서 친일파들이 대거 등용된 그런 친일내각 정부인데 여기 이제 한국인의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의사가 암살을 결행한 거고. 아니 바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스티븐슨이 총을 맞은 게 3월 23일이니까 3일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3일 동안에 이 스티븐슨의 행적과 한국인의 대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운명의 사흘이죠. 운명의 사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그 사건이 뭐냐면 보면 22일 날 밤에 스티븐슨이 5명의 한국인하고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요? 이런 난투극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 일인데요? 이른바 페어몬트 난투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티븐슨이 묵고 있던 호텔이 페어몬트 호텔이에요. 근데 20일 날 밤에 5명의 한국인이 바로 이제 스티븐슨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논쟁을 벌이다가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당연히 영어가 유창했던 한 청년이 가서 스티븐슨에게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자리로 옮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 신문을 보니까 당신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금 사실 일본은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서 필리핀인을 위해서 한 것과 같은 일을 코리아에서 코리안을 위해서 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에서 잘해주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을 위해서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만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뿐이다. 필리핀하고 라고 말했다는데 당시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더 물어본 게 일본인이 지금 코리안들을 대한제국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다. 이게 이른바 정미의병에 대한 학살이죠. 정미의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중년에 이제 한국인이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슨을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쓰러졌던 스티븐슨이 다시 일어나려니까 다른 한국인이 와서 그냥 의자로 그냥 오른쪽 턱을 갈겼어요. 뭐 시끄러워졌겠죠, 호텔에서. 이렇게 돼서 뭐냐면 스티븐슨 이마가 찢어지고 엄지손가락도 다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체포되지는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그래요? 예, 왜냐면 스티븐슨이 뭐 굳이 체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른바 페몬트 난투국 사건이에요. 하긴 체포하면은 골치 아파질 테니까. 예. 자기도 캥기는 게 많을 테니까. 네. 그 5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뭐 3명은 학생으로 보이고 2명은 중년 남성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예, 보면 그 코리안 연합회장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일단 네. 예, 한인 연합회장 좀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네네. 정재관, 오창이란 분을 비롯해서 오창호, 임춘기, 송북천, 이정래 이런 분들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들이 호텔로 찾아가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목적이 어떤 건가요, 이분들이? 그렇죠. 뭐 죽이려 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대화할 필요 있었겠어요. 네. 또 의자로 내리칠 필요가 없었겠죠. 총을 그렇죠. 준비하면 되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스티븐슨을 어쨌든 간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나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자고 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티븐슨이 목숨을 건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스티븐슨이 만약에 이 인터뷰 내용을 철회한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기회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즉 언론에다 이제 보도 정정시키려고 한 것이죠. 역시 동방예의지국인데. 네. 근데 이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거네, 스티븐슨이. 네. 그죠? 지죽을 줄 모르고요. 예. 그러다가 또 실제 대화하면서 또 아마 스티븐슨에 대해서 더욱더 경로한 것 같아요. 의자로 굳이 내려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네네. 이 신문이 계속 집중 보도합니다. 네. 예, 크게.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텔로 갔을 때 스티븐슨이 우리를 우롱하고 돼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제국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군요.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콜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애국자다. 페이트리어트. 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얻어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스티븐슨 만날 것에 대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단단한 무기를 가져갔을 것이다. 정의봉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너무 가벼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격분했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스티븐슨이 뭐 좀 더 조심하거나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저는 이 정도면 이제 한국인의 분노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 스티븐슨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경시했거나 감히 한국인 나한테 총질까지 하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실제 23일 날 저격할 총을 맞을 당시에 스티븐슨은 이제 페몬트 호텔 버스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숙소에서. 그래서 이제 선착장으로 갔는데 그때 뭐냐면 일본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 총영사 고이케 조조라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동행을 했었어요. 네네. 이렇게 배웅을 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런데 뭐냐면 이때도 경호원도 없었고, 오. 예, 그다음에 또 스티븐 자신이 자기 호신용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니, 방심한 건데. 방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방심에다가, 게다가 조선 사람들 아주 깔보고 있었는데, 전명훈 장인환 이 두 분은 원래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양쪽 다 전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또 사전 논의한 적도 없죠. 와, 그런데 우발적으로 두 명이 동시에 저격을 했다는 얘기네. 예. 각자 이 두 분들이 뭐냐면 신문 보도를 보고 분노를 하셔가지고,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고 각각 결심한 거죠. 대단한 이심전심이네요. 옛날 말에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단금이라고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인 동심, 두 사람의 한 마음이면 길이 동심, 그 날카로움은 길이 단금,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말이 연상될 정도였네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죽었다고요? 예. 이틀 뒤에 스티븐슨이 죽는데 사실은 오히려 초기에 병의 상처는 전명훈 의사가 더 위태로웠어요. 그래요? 어깨 관통상. 네. 전명훈은 위독 중태 이렇게 돼 있고 중태 위독이고 스티븐슨은 호전될 것 같다라고 보도했는데 정작 뭐냐면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바로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환자가 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다 스티븐슨이 일단 병원에 이제 왔잖아요. 네. 와서니까 당연히 취재 기자들 많이 왔겠죠. 거물이니까. 그렇게요. 네,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그다음에 외교관들도 왔겠죠. 네. 근데 갑자기 길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길이 쫙 갈라지다 보니까 이 전명은
의사가 네. 그 다리는 멀쩡했잖아요. 어깨를 총 맞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온 건데.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러게요. 진짜 그러네요. 네, 스티븐슨 누워 있고 침대에. 네. 그다음에 쫙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딱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네. 서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자 스티븐슨은 저 쪼맨한 게 이러면서 이런 느낌. 아래로 훑어봤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명은 또 조금 더 네. 틀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면서 경멸의 미소를 띠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조선인들이 모두 학살되길 원하고 있어. 당신은 더러운 일본의 앞잡이일 뿐이야. 당신이 일본의 앞잡이라서 총을 맞은 거야. 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더니 뭐냐면 간호사들이 계속 말하게 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명을 수수대에다 강제 눕힙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슨이 또 한마디 하겠죠. 스티븐슨 한마디 한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이고. 불쌍한 꼬마야 하는 거 있죠. 불쌍한 꼬마야. 나는 지금 지난 3년간 네 조국을 위해서 일했어. 너는 어리석은 바보이고 뭐가 더 좋은 건지 알지 못해. 너 같은 바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뼛속까지 제국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이군요. 이야, 민족차별주의자. 예, 그러니까 더러운 꼬마, 바보 이런 말 속에서 다 나오죠. 근데 그렇죠. 스티븐슨은 결국 뭐냐면 센트 프랜시스 병원에서 입원된 다음 날 바로 죽어버려요. 총탄 저거 수술하다가 덧나가지고 수술이.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일실에 따지자면 이 소식을 듣고 전명훈 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 라는 얘기. 뜻을 이뤘다. 예. 자기도 다쳤지만. 네. 당시 미국 언론에서 매우 크게 보도했다는데요. 장윤환 의사, 전명훈 의사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겠죠. 암살 동기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네. 도대체 왜 죽였는지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이게 빅뉴스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사건의 발생지니까. 네네. 뭐 하여튼 두 의사들은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 한국인들은 대한제국 사람들은 있겠죠. 예. 스티븐슨이 고종 황제로부터 국권을 탈취한 죄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을사늑약 말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본의 잔악 행위와 폭정에 대해서도 스티븐슨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 3월 24일자 그러니까 의사 다음 날이죠. 네. 예, 의가 다음 날인데 샌프란시스코 콜의 일면에 장윤환 의사의 비장한 유언 같은 진술이 실려 있어요. 네. 예, 그거 아주 감동적이라서 좀 길지만 네네. 왜냐하면 테러냐 외리냐를 그냥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스티븐스가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자행하는 유혈 통치와 억압을 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죽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쏘았다. 대한제국 정부의 고문인 스티븐스는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계속 읽어보시죠. 예. 스티븐슨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믿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복해한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 스티븐스 저격은 일본에 대한 한민족의 증오심의 발로다.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유가 없다면 삶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멋지죠.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일본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조용히 침묵할 수 있겠는가. 스티븐슨은 고종 황제를 압박해 한국의 독립을 일본에 양도하는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스티븐슨은 이 세상의 적이고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나는 총을 쏘았다. 나의 행동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조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명예롭고 고귀하게 죽어갈 것이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위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지만 이 요약하죠. 바로 한국인의 학살에 대해서 스티븐슨이 책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녹봉을 받고 있으면서 침략자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스티븐슨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한민족은 당연히 스티븐슨에 대해서 적겠지만 이것은 또 일본의 침략에 대한 증오이기도 하고. 자유를 위한 삶을 위해서 난 싸웠고. 이것이 뭐냐면 평화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뭐냐면 이 전명훈 의사도 이제 뭐냐면 또 인터뷰에 응했어요. 인터뷰라기보다 이제 그 지방검사,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유진 휴리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진술서를 받은 것이 보도된 것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이제 장윤환 의사였고 이번엔 전명훈 의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25세로 조국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하지만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질 낮은 국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내가 떠난 이래로 대한제국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일본은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몇 가지 조약을 강요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 형제와 친지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다. 신문에서 스티븐슨의 기사를 읽은 뒤에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사진 한 장 구했고 워싱턴으로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페리 선착장에서 기다렸다. 예. 보면 알겠지만 역시 보면 한글에 대한 멸시가 굉장히 분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의 한국인 학살. 여기에 뭐냐면 공범이자 방조자였던 스티븐슨에 대한 분노. 네. 그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구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일본도 상당히 충격받았죠. 스티븐슨 암살에. 네. 예, 근데 뭐냐면 그래서 이 일본은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네. 예, 그래서 보면 대체로 이 언론 플레이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스티븐슨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네. 두 번째로는 스티븐슨은 친일파가 아니라 친한파였다. 한국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왜 니들이 죽였냐 바보더라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이거 보면 이제 일단 샌프란시스코 콜지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실었어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시스라는 데서도 이걸 자세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도쿄발 기사를 보게 되면 일본인들은 스티븐슨 암살 시도를 어떻게 봤냐면 곧 이토의 암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토하고 스티븐슨이야말로 그 짝짝꿍 아닙니까? 네. 예, 또 사실 이토의 고문이자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고.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또 한테도 인터뷰 했겠죠? 네. 예,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가 조선인들에게 또는 한국인들에게 암살 당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네. 그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던 사람이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스티븐슨 저격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 조조 고이케. 예, 그 일본식으로 하면 고이케 조조겠죠. 네, 고이케 조조인데 한마디 안 했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그때 배웅하러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시 비슷해요. 그래서 스티븐슨은 한국과 한국인들의 친구였다. 네. 그는 한국에서 어떤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밑에 이야기가 좀 나는데 그건 한번 우리 손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스티븐슨은 2년 전 대한제국 정부의 고문이 되면서부터 정력적으로 조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했다. 덕분에 한국의 상황은 100배 이상 개선되었다. 100배 이상이요? 예. 스티븐슨이 한국의 배신자이고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 일본 정부의 추천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고문이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한국을 위해서 일했고 한국인들과 함께한 애국자였다. 그를 공격한 사람들은 그가 해온 노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호도했네요. 보도를 보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대한제국을 위해 일한 사람인데 무지한 한국인들에 의해 죽었다는 것. 그럼 암살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지에 기초한 테러란 얘기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런 주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전명훈 장인환의 인터뷰에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것을 통하면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압박과 폭력에 대해서 뭐냐면 미국인들이 본격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 콜에서 역시 보면 제목 자체가 아주 세요. 네. Aggression of Japan in Korea. 그러니까 일본의 서울 침략, 한국 침략이죠. 네. 한국에서의 일본의 침략이 되겠죠.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 스티븐스죠. 스티븐스. 네. 읽어볼게요. 은자의 날의 한국에서 폭동과 전투, 대규모의 학살 등이 매일같이 발생하였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다. 침략군들이 농민들을 착취하고 강탈자들은 대한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들을 내몰았다. 한국 국민의 이권은 모든 방식으로 박탈당했다. 이런. 예.
어찌됐건 이 사실에서 뭐냐, 왜 죽였냐는 명확하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보면 또 이 콜즈가 다시 한번 또 보도할 때 한국인들의 복수서는 코리안 디클레어 워 오브 벤전시. 요즘으로 치면 지하도 비슷한 거네요. 아, 네네. 예. 왜냐, 벤전시라고 나왔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코리안 디클레어니까 워 오브 벤전스니까 일단은 복수선언이지만 그 워라는 개념이 있는 복수예요. 그렇군요. 네네. 여기서 뭐냐면 이 의병에 대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정리 의병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의병 라이처스 아미죠. 예, 라이처스 아미. 예, 라이처스 아미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능한 한 증오하는 일본인과 일본의 동맹자들을 살해하는 대명분에 목숨을 바치고 있다. 의병은, 예, 의병은 일본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국민이다라고 소개를 했군요. 예. 자, 그 의병이 일본인들 살해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국민할 때, 네. 바로 일본과 일본의 동맹자였던 스티븐슨에 대한 네. 암살은 그 righteous behavior, 네. act 또는 act, 어려운 행위란 것이 연결될 수 있는 보도죠. 그렇군요. 네네.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왜냐면 이 테마의 주문이 서가 같이 왔다 그랬죠. 아, 예. 예. 바로 이 이인영 의병 대장의 그 항일 선언문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이것들이 또 뭐냐면 또 전문이 다 실렸어요. 전문이. 예, 영어하고 그다음 한문으로.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그 내용은 뭐 지난번에 잠깐 요지만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네, 준엄에 썼죠. 예. 네. 그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제국에서 할 때 바로 의병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장위 대장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꼭 근데 그 스티븐스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헐버트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헐버트. 예. 그래서 이분이 스티븐스와 대조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대죠. 예, 어떻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 편이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침략자 편이냐?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게 있던데 이게 당연히 얘기되겠죠. 네. 그때 주목받았던 사람이 바로 헐버트예요. 선교사로 왔던. 네. 대한족의 헐버트인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나오는데 이 헐버트에 대해서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콜에서 잠깐 소개를 해요. 네. 네, 소개를 하는데 뭐 이런 분이 스티븐스가 일본인 독재자 가운데 하나가 된 이래로 네. 미국 선교사이자 교육가 호머 헐버트는 줄곧 스티븐스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항하고 있다. 네. 그래서 스티븐스는 헐버트를 몹시 싫어했다. 네. 그러나 헐버트야말로 조선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니까 뭐죠? 헐버트라는 조차가 다 알려지죠. 네네. 그럼 헐버트 뭘 했는지 아시죠?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도움을 주고. 노력해줬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뉴욕타임즈가 드디어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5월 16일 날 뉴욕타임즈는 아예 헐버트의 글을 하나 아주 긴 기고문을 싣습니다. 예, 그 내용은 꽤 길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네. 예, 뭐냐면 조지 레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네.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스티븐슨의 입장을 옹호하는 옹호하는 주장을 썼어요.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헐버트가 그걸 항의하고 반박하면서 쓴 내용인데 예. 실제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대한제국이나 한국인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호머 B. 헐버트 1863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나이로 95살까지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 분의 이제 결국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돼가고 있었습니까? 예, 재판하기 전에 조금 헐버트 말만 조금 한마디 제가 한번. 헐버트 또 예. 그래서 이 기고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의 악행과 잔혹함을 조금이라도 얘기한다면 미국인들은 피가 끓어 분노할 것이다. 이야. 일본은 자신을 위해 일해준 힘센 사람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들을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힘센 사람이 스티븐스나 미국의 제국주의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면서 또 자기가 했던 헤이그 특사 사건도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언로가 막힌 조선에서 일본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실제로 도움을 주었었던 그분이었군요. 예. 장인한 전명훈 이 두 분의 그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은 좀 빨리 시작됐어요. 3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3월 28일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뭐겠죠? 재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미주는 물론 멕시코, 그다음에 연해주, 만주, 중국 등에서 한인들의 성금이 답지합니다. 그리고 통역도 우리 해주겠다. 당연히 법정에서
그죠? 그렇죠. 법률적 용어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도 통역으로 추천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우리 백년 전쟁에도 나오지만 네. 난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핑계고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이승만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승만은 항상 미국의 여론에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을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승만이 당시 이제 어쨌든 스티븐스에 대한 이제 그 암살 때문에 미국인들이 반항 감정이 생겼다. 네. 이런 반항 감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 나 기독 종교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살해한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근데 비열해요.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이승만은 상당히 제가 볼 땐 이때부터 상당히 우리가 수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100년 전에 얘기했다가 고소의 한 원인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하는데 당연히 뭐냐 일본에서도 이제 움직였겠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냐면 법정 책임을 받도록 로비를 해요. 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장인환 의사의 변호사가 존 바레트예요. 네. 근데 존 바레트가 예심 진행해서 별로 역할을 안 해요. 예. 그다음에 역시 했던 사무엘 라이트라는 변호사도 별로 변호를 안 해요. 기소가서 일본을 지원하도록 고용됐다는 보도까지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재판이 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뭐냐면, 일단 전명훈 의사, 부상당한 전명훈 의사는 네. 공모 증거가 없고 실제 살해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무죄 석방이 되었어요. 오. 예. 근데 장인환 의사는 2급 살인죄로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사형이 안 됐네요. 그렇죠. 네. 물론 25년형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아닙니다만. 미국의 외교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죽였는데 이것이 25년이 한 것은 그것도 상당히 선방한 거고서 일본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 한 분은 무죄, 한 분은 25년.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장윤학 의사의 경우에는 한인들의 지원하고 이른바 모범수로서 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해 가석방됩니다. 아이고, 형기의 반도 안 채우고 가석방됐군요. 예. 이 두 분 의거의 의의는 어떤 걸까요? 예, 이 사건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스티븐슨을 중심에 봤을 때는 스티븐슨은 최초, 하여튼 초기에 외국인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최초로 살해당한, 네. 처단당한 외국인 친일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해외 거주하는 한인 최초의 의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의열 투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투쟁 자체는 사건의 전말들이 밝혀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일본이 폭정을 행사했던 이런 일본과 이를 방종을 묵인했던 스티븐슨이지만 사실 스티븐슨은 공인이죠. 그렇죠. 외교관 아닙니까 미국에. 루즈벨트하고도 안면이 있고 친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군요. 네.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겠죠. 네. 왜냐하면 잘 알듯이 은둔하는 미개국이라든지 야만인 또는 뭐죠.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 의거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점에서는 뭐냐 당시로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뭐냐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네. 또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른바 의열투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후배들이 나타나겠죠. 안중근 의사. 네, 후배라기보다 나이는 더 많지만. 네. 그래서 바로 스티븐스의 절친한 파트너였던 이또가 그 길을 가게 되는 네,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그런 하나의 뭐냐면 항일 의열 투쟁의 선구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과연 의열 투쟁인가 아니면 테러리즘인가? 예. 우리가 지금 장윤환, 전명훈 이 두 분의 그런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제가 좀 찾아볼 때 우선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네. 부터 보죠. 테러리즘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 반법의 수단을 통해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데 핵심이 폭력적 방법입니다. 예. 통해 민간인이나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로 사망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어떤 행동을 강요한 행위다. 뭐 좀 말이 긴데요. 네. 쉽게 말하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민간인이든 비무장 개인이든 또는 그것만이 아니고 단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폭력적 위해 또는 신체적 상해 또는 공포심 조장을 네. 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강력히 하는 행위다. 그죠? 힘에 의한 강요라는 얘기죠. 예, 예. 영어로 force by force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가요? 예, 한편에 이제 테러리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하고 열사를 지정하는 그 준거가 됩니다. 네. 그때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에 성패하는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 이때 이 적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이봉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죠. 네. 열사의 경우에는 무력적 행동 대신에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죽음, 자기를 한다든지 해서 정신적 저항의 뜻을 발현한 분들, 그러니까 이준 열사라든지 유관순 열사 이런 경우였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의사와 열사는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것이 테러리즘과의 관계는 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강대국 내지는 예. 당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과 약소한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을 저지르는 이런 쪽이랑 개념 정제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이 네. 막상 테러의 역사를 보자면 네.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왜 간단하지 않냐면 네. 이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력 수단에서 폭력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대상에서는 무차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목표는 폭력에 의한 강요죠. 특정 행동에 대한 강요입니다. 그죠? 네. 어떤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폭력, 무차별, 그다음에 강요라고 할 경우라면 이건 전쟁이 제일 그렇잖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러는 대체로 보면 개인적 테러가 중심이죠. 네. 개인적 테러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강자보다 약자가 많이 하잖아요. 약자가 이제 효과적인 어떤 그 홍보나 목적 관찰을 위한 수단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한데 폭력 그다음에 무차별 대상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강요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고 나쁜 쪽에서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상이 무차별할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러는 오히려 소규모예요. 네. 물론 우리가 보면 9.11 테러라든지는 테러가 있자면 하고 그렇게 대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전쟁은 그보다 더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 이런 문제에서 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뭐냐면 바로 이 방식 있잖아요. 네. 이 방식 자체를 가지고 뭐냐면 반드시 테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에는 도덕성 문제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도덕성. 네. 방식은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더 큰 규모의 폭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명확한 적으로 규정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와 관계없는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이것도 테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시가 대통령이 네. 그전에 이라크에 공습할 때 민간인 죽고 이스라엘이 네. 그 팔레스타인 공습할 때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로 하면 테러가 아닌가? 예전엔 사실 예전의 전쟁은 총력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사들끼리만 싸우기도 하고 뭐 예. 전투 요원들끼리만 살상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총력전이어서 예. 민간인의 희생 오히려 더 크기도 합니다만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면 테러이냐 아니냐 이거 테러냐 전쟁이냐 이거 구분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윤환, 전명훈 이 두 분은 명확하게 위해 대상을 침략자였죠. 예. 침략자였잖아요. 목적은 동아시아 평화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안중근조차도 이토에 대한 처단 원칙이 뭡니까? 의병 전쟁의 한 수단이고, 그죠? 네. 교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동양평화의 파괴자로서 조목조목 제목을 달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맞잖아요. 네네. 이럴 때 뭐냐면 행위의 바탕이 되는 목표가 명확했었고, 네. 그 다음에 피해가 그렇게 안중근이나 뭐냐면 전명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9.11 테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무차별 거 아니었다는 거죠. 즉, 네. 한국의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의외로 그렇게 뭐냐면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이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뭐냐면 우리 더 큰 문제에서는 당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열단을 놓고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들, 그 당시에 일제강점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의열투쟁을 어떻게 생각한가. 이런 할 때 이들은 의열투쟁 말아서 테러리즘이라 말아서 실제 썼었어요. 그때 쓸 때 네. 그들이 어떤 차원에서 썼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잘 아는 김산의 아리랑이 있어요. 아, 예, 김산의 아리랑. 네. 예, 김산의 장지락이었죠, 원래 이름은. 예.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즘 또는 테러라고 하는 것들을 채택했을 때 어떤 마음과 철학을 가졌느냐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그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논리로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9.11 테러하고. 그러면 김산의 아리랑에 나온 김산의 그 얘기입니까?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좀 길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예요. 테러리즘은 조선인의 항일투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무정부주의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은 대중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곳인 고립된 농민을 단위로하는 사회에서 발전한다. 잠깐만, 이 부분에 약간씩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해서. 테러리즘은 대중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철저한 억압과 감시 속에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곳. 다시 말하면 테러리즘은 그 자체가 원래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바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할 때 김사는 대중활동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대중활동 안 한다가 아니라 네. 일체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감시와 폭력이 상존하는 체제 내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연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네.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상존하는 억압에 대한 반발이며 좌절감과 허무감에 대한 강한 반발인 것이다. 그것은 노예화된 민족만이 진정으로 실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이것도 이게 상존하는 억압이 이해가시잖아요. 네. 우리 들어볼 때 대한 반발인데 좌절감과 허무감에 대한 강한 반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팔레스타인이 연상이 되네요. 이것은 뭐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네.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억압이 너무 폭력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할 수가 있죠. 네. 그게 뭐 아유 독립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저렇게 무시무시한 놈들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끔찍하게 당하고 죽고 험하게 당하지 않겠냐는 좌절감과 허무감이겠죠. 네. 그럴 때 그것을 의지의 극복으로 나타내는 순간 행위로서의 테러리즘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조선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조용하며 신앙심이 깊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동성과 평생 동안 줄지 않는 고통을 참고 사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택했고 고통과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무기, 폭탄, 총, 칼만을 잡았던 것이다. 사회는 때때로 가장 온화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가장 열렬한 개인적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대담하고 희생적인 정신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극동 전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외놈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하고 싶으면 중국인은 대개 조선인 중에서 지원자를 물색한다. 예, 이 이야기도 이제 중요한데 이건 이런 이야기야. 조선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사실은 유교적 전통과 농경 국가에서 대단히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대체로 인내하는 민족이었는데 3.1운동을 전환한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인내와 수동적인 삶들 자체가 오히려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3.1운동에서 비폭력 무장주의가 더 큰 희생을 내었죠. 네. 이 속에서 뭐냐면 젊은이들이 마침내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스스로 뭐냐면 그런 테러 활동에 나서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이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그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당히 종교적인 민족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죠, 이미. 네. 톨스토이에 심취한 사람들 중 다수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톨스토이의 철학이 김산의 말입니다. 예,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므로 그 해결책을 구하려는 맹목적인 노력 속에서 직접적인 행동과 투쟁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요 얘기는 이런 얘기, 요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1920년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네. 예. 잘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그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19세기 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네. 제국주의 이론인데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아닙니까? 네. 이게 누라이트 이론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내세웠던 유럽 사회는 1차 세계대전으로 파멸에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런 강자와 그다음에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철저한 대결의 세계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 속에서 이들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네.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제 두 가지 길이에요. 크로포트킨 같은 무정부주의자. 네. 이 뭐냐면 이 크로포트킨은 봐라. 상호 경쟁이라든지 약육강식은 공멸로 갔는데 오히려 상호 부조. 서로 돕는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에 가요. 네. 또 한편으로는 톨스토이 같이 무종교적 휴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갔어요. 근데 이 양자를 갖다가 어디서 깨지냐면 톨스토이 같은 희생적 걸 갔는데 3.1운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극적 죽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만세만 불렀을 뿐인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네. 따라서 그래서 갔다는 얘기죠. 네. 김산의 얘기 계속됩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하여 싸우다 의식적으로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요 장렬함인 것이다. 죽음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또한 죽음은 무익한 것도 아니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믿고 있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은 행복한 죽음인 것이다. 이건 마치 꼭 뭐냐면 돌아가신 그 시인 누구죠? 윤동주 시인 말씀하신 겁니까? 김남주 시인. 이런 예, 만인을 위해서 싸울 때, 투쟁할 때 나는 자유다.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안치환의 곡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자유. 예, 예. 이 테러리즘의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배경과 바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뭐냐면 만인의 자유를 위해서 또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하나의 고귀한 순교로서의 행위, 희생적 행위로서 그들은 이 테러리즘이라는 부분에 갖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엔닝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조만식, 김야기원, 남궁옥 선생 같은 분까지 친일파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은 친일파로 보기 어려운데. 이거 저희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 누차 이제 과거 친일인명 사전 만들 때 우리가 친일 행위가 있는 사람하고. 친일파 또는 친일인명 사전에 수록되는 대상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아, 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달에 스승으로 선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웠게도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 예. 그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친일인명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한 거겠죠. 네. 그때 친일 행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행적 의뢰를 조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도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적 행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친일 인명 사제에 수록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것을 자꾸만 친일파로 이렇게 규정을 미리 함으로써 쉽게 말해 잔칭의 친일파나 사소한 친일 행위라든지 또는 또 심대한 친일 행위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물타기를 오히려 한다는 거군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뢰받은 것에 대한 사실적 회신만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그렇게 따지면 조만식 선생님도 친일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친일파 아닌 게 어딨냐. 그러니까 좀 넘어가 줘라. 이런 얘기. 흥결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흥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친일파로 불릴 만큼의 흥결 사항이 있을 수 친일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구분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 이야기. 예, 저는 오늘 이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어거가 테러리즘냐 얼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있다. 9.11 테러란 부분을 통해서나 네. 또는 제국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자기 네. 방어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어도 개인적 행위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때로는 테러를 반인륜적 범죄로 몰아가면서 몇몇 정말로 비난받아야 될 대표적인 진짜 나쁜 테러들을 예시하면서 모든 개인적 행위들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해버린 일방주의가 있다. 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도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테러리즘은 발생사에서는 그 철학이 뭔가를 봐야 되고. 철학을 봐야 된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약자의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라는 부분도 필수 불가한 부분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독립운동 그리고 무장 투쟁. 예. 예, 장인환 전명훈,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난민들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이것에 네. 대해서는 테러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벽한 이중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날은 강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국가 테러리즘의 시대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자가 자유와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방어적인 호소적인 어떤 테러 행위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똑같이 범죄시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